본 영상에서는 금융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앞에서 살펴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인 경우와 비과세 대상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당연히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라서 추가적인 세무 처리가 필요 없는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즉, 원천징수 등의 별도의 납부로 인해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형태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납세 대상 연도의 전체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즉 조특법에 의해 규정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규정된 비과세 금융소득은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 공익신탁의 이익 한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특법상의 비과세 대상 소득은 11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으로 무주택자가 조특법에 의해 비과세로 규정된 장기주택 마련 저축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고,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세 번째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액주주의 기준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 금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 중에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영농영업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입이 어렵지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란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작물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를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1인당 출자 한도는 25%로 제한되어 있는데, 농업인도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병사의 전역 이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병레일 준비적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42%를 적용하면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실명제 대상 투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발생된 이자 배당소득의 99%가 세금으로 납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법정 장기채권 중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연분연승법을 사용한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해 보관된 법원 보관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법인 아닌 단체가 얻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나 특정 사회기반시설 채권에서 수취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 집합기구 및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로 영농영업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앞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일부 금액은 비과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 중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아서 분리과세를 할 수 없는 소득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그리고 국내에서 지급받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